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다시 보기의 김태환입니다. 정말 떨리는데요.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공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패권 전쟁이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그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또 경제 다시 보기와 별도로 제가 배낭여행기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낭여행기 플러스 또 가끔씩은 경제 다시 보기는 좀 제가 공부를 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금 현황을 바라보는 거를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항상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개념이 보통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개념 첫 번째는 교환의 수단입니다.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하죠. 그 1,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1,000원 가지고 돈을 가지고 빵을 사기도 하고 뭐 생선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교환의 수단이고요. 두 번째, 가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이 1,000원이라고 되면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의 가치 있는 물건들을 바꿀 수 있는 이 종이가 1,000원이라는 걸 증명하는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이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는 걸 어디에서 증명해 주죠? 국가에서 증명해 주죠.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의 신뢰와 신용은 다 나라마다 틀립니다. 자, 미국에서 찍은 돈과 한국에서 찍은 돈과 일본에서 찍은 돈과 베네수엘라에서 찍은 돈 다 벌써 나라만 해도 틀리죠. 아니면 중국에서 찍은 돈, 그런 나라들이 찍은 돈들이 다 가치들이 틀리기 때문에 신뢰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담보하고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뭐 1000%, 500% 막 올라간다 그러죠. 1년에. 그럼 그 가치를 그렇게뿐이 저장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 저장을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 그건 그 국가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게 뭐 우리가 일반 통화보다는 긴축 통화가 더 신뢰가 있고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이 더 신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신뢰와 국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와 신뢰를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돈에 대한 세 가지 특성, 교환, 신뢰, 가치 저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가 수준 상승은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만으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거죠. 자, 물건 값은 분명히 올라갔는데 물건 값에 상응하게 그 기술력이 혁신적이었다면 그걸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가 있느냐. 즉 저희가 1980년대 TV, 브라운관 TV를 갖고 그걸 30만원, 20만원 샀는데 그때 뭐 30만원, 30인치를 30만원에 샀는데 지금 30만원짜리가 100만원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몇 배를 뛰었죠? 3.5배 정도가 뛰었죠. 근데 그땐 브라운관 칼라 TV였고 지금은 어떤 칼라요? OLED 칼라 TV고 스마트 TV라 이거죠. 그럼 그 당시에 TV는 브라운관 칼라 TV였고 지금은 OLED 칼라 TV라 이거죠. 거기에다가 스마트 기능도 있고 그러면 이 가격은 한 3배, 3.5배 정도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품은 5배, 6배 이상 가치 아니면 10배, 100배 이상 가치가 상승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갔대 혁신적인 그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 제품이 너무 월등하게 변해서 그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하고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오히려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당시에 그걸 사려면 월등하게 비쌌는데 지금 그게 그 정도 가격이면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가치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물가가 그대로인 겁니다. 작년에 제가 1,000원을 주고 산 100만 원을 주고 산 핸드폰과 똑같은 물건인데 올해도 100만 원 주고 산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기에서 가치가 인플레이션 되다 보니까 같은 제품인데 성능을 일부 뺐어요. 그러면 작년에 샀던 것도 똑같은 제품이고 올해 샀던 가격도 똑같은 제품이지만 가격은 같고 디자인도 같고 제품도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줄어들었다면 이거는 가격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격 변동이 없지만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